전기기기의 내용을 정리를 해서 발표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공주대학교에서 20년 넘게 강의한 내용을 정리한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전기기기 내용은 여러가지 매체를 통해서 교육이 진행될 것인데요. 기본 자료에 보시면은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 내용은 OK 마인드맵이라고 그러는 도구를 써가지고 설명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고 계신 바와 같이 OK 마인드맵은 지금 이 소프트웨어를 의미하는 거고요. 다양한 웹 링크, 동영상, 이미지들이 포함되어 있죠. 그리고 자료들을 폴딩, 언폴딩 하면서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마인드맵도 중요하게 생각을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수기 마인드맵도 강조를 합니다. 수기 마인드맵, 손으로 이렇게 그려보는 과정이 앞으로 설명할 학습법하고 연결되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보신 바와 같이 손으로 작성한 마인드맵의 케이스입니다. 손으로 직접 중심 개념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가지를 치고 그 내용들이 분화되어 나가게 되겠죠. 그리고 가지 위에 그 내용들, 주제어를 핵심어 형태로 나열을 해 가지고 정리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되면은 그 배우고 있는 학습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할 수 있고요. 또 쓰고 또 나름대로 재구조화를 하기 때문에 시각화를 하면서 여러가지 기억을 하는 데나 또는 개념을 유기적으로 판단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일반적인 노트들은 이렇게 직선형으로 진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에서는 얻어내기 힘든 정보들을 시각적으로 파악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이게 이러한 개념들이 공간상에 위치하고 있고 공간상의 상대 위치로 그 개념의 연관성이 연결되어 있는 내용들이라든지 또는 가까이 있는 정도로 유사성, 개념의 유사성 같은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다양한 이미지들을 사용을 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마치 사진을 기억하듯이 그런 식으로 개념들을 갖다가 확인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한 방법이 그 마인드맵이 수기로 할 때도 장점을 가질 수 있는 내용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두 가지를 다 사용할 건데요. 제가 그래서 과제 중에 수업 내용을 듣고서 손으로 작성을 해서 마인드맵을 제출하라 하는 그런 과제를 많이 내는데요. 그런 의미에서는 이제 손으로 작성하는 마인드맵이 매우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 수 있겠습니다. 마인드맵의 작성의 중요성에 대해서 그 다음에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따로 동영상을 만들어 놓은 곳이 있으니 동영상 내용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인드맵을 사용하는 방법도 여기 보시게 되면은 들어가셔서 어떻습니까? 여기에 여기 내용 중에서 물음표 튜토리얼에 들어가시게 되면은 동영상으로 그 사용법을 배울 수 있도록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시간 관계상 기본적인 자료들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이제 기본 자료 사용하는 것으로는 학습법 내용, 항상 제가 수업을 할 때마다 강조하는 부분이죠. 여기 빨간색 링크를 클릭을 하게 되면은 새로운 마인드맵이 뜨면서 학습법에 대한 내용들을 정리해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학습법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학습법에 관련된 동영상이 또 있으므로 그 동영상의 동영상을 한번 참고하도록 하시고요. 기본적으로 전체적인 내용은 우리가 두뇌의 프로세스, 이게 학습을 하는 프로세스들을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오감을 통해서 받아들인 인풋 정보를 뇌에서 처리를 해서 또 바깥으로 손이라든지 발 또는 뭐 소리를 통해 가지고 가공된 정보를 내보내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입력과 프로세스와 출력의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요.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뇌를 강제적으로 작동하게 하려고 하면은 많은 이게 활동을 수반하는 것이 좋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작업을 진행할 때 여기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따라서 말해 본다거나 암송을 한다거나 중얼거려 본다거나 또는 메모, 특히 손으로 마인드맵을 작성하는 그런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 하는 것. 그리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처리할 때 그 기억 곡선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데요. 어빙하우스가 기억 곡선은 이렇게 반복할 때마다 장기 기억으로 가는 부분이 많다. 그래서 이제 항상 복습을 하고 그런 내용들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마인드맵과 관련하여 이런 것들이 어떤 두뇌 프로세싱과 마인드맵이 어떻게 유용한지에 대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더 읽어보기를 바라고요. 학습법,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우리가 듣고 건성으로 보고 그러지 말고 직접 해본 것은 이해한다는 공자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교육을 할 때도 학습법을, 학습 효과를 최대한으로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학습 피라미드에 있는 것처럼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가장 높은 가장 비효율적인 것은 뭡니까? 듣기만 하면은 5% 정도 기억을 할 수가 있다고 하죠. 읽으면 조금 더 낫고요. 시청각, 즉 영화를 보는 식으로 하게 되면은 20%. 그래서 점점 시범을 본다든지 또는 그룹 토의를 한다든지 하는 과정에서 보게 되면 점점 더 나아지죠. 그런 수준들이 더 나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최종적으로는 그래서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최종적으로는 몇 퍼센트니까 90%죠. 90% 사람을 직접 가르쳐 보는 게 이제 최고의 단계라는 거죠. 여기 위에 있는 거 이런 식으로 보면은 5%만 우리가 듣기만 해서는 별로 그렇게 학습 효과가 있을 수가 없다 하는 내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브룸의 텍소노미 볼 때 우리가 지식에 이제 위기가 있다고 그러죠. 예전에는 이게 5가지였습니다. 암기, 그 다음에 이해, 적용, 그 다음에 분석, 그 다음에 맞습니까? 그 다음에 평가, 그 다음에 고점에 있는 것이 이제 창의력이죠. 창조라고 그러죠. 이 창조라는 것이 사실 옛날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창조라는 것이 이제 나타나게 된 게 이제 요즘 들어서 창의력이 많이 강조가 되고 있죠. 근데 이 창의력이라는 것이 사실 요 밑에 있는 단계로부터 이런 것들이 집적이 되어야지만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많이 암기한 부분들이 있어야지 되겠죠. 그 다음에 또 그런 것들을 그 다음 단계에서 이제 이해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기저기다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이 키워지고, 그 다음에 그렇게 되다 보면 이제 감이 잡히죠.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되고, 또 그런 것들이 잘 됐다 못됐다 또는 어떠한 결과가 나왔다 하고 이제 평가할 수 있는 수준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자양분이 돼서 결과적으로 이제 창의력이라는
궁극의 목표를 갖다 우리가 달성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것 하나가 중요하다기보다는 이런 것들이 다 유기적으로 연결돼서 우리의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작용이 된다라는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얘기하는 온라인 오프라인 개념으로 얘기했을 때 저희 수업에 있어서도 모두 대부분의 내용들이 이제 동영상으로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동영상 내용을 여러분들이 미리 보고 오면은 수업 시간에 다양한 뭐 퀴즈를 푼다든지 또는 과제를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생산적인 창의적인 그런 활동들을 하는데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강의를 듣고 그 다음에 과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강의는 미리 동영상으로 보고 와서 수업 시간에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할 수 있는 것이 이제 프리러닝의 형태인데, 이게 잘 될 때도 있지만 안 될 때도 있어요. 왜냐면은 일단 학습자들의 학습 욕구가 높아야지 동영상도 보고 올 거 아닙니까? 학습 수업 듣기도 어려워하는데 이게 프리러닝을 하는 게 좀 한도가 있을 수 있더라고요. 아무려나 근데 수업을 들으면서 수업 내용도 듣고 따라오기가 힘들다, 예습은 고사하더라도, 그런 사람들은 이제 복습의 의미로 동영상을 또 활용해 볼 수도 있겠죠. 또 제가 이제 수업을 진행하면서 느낀 건 뭐냐면은 무드로 이제 퀴즈를 보는데, 퀴즈를 하다 보면은 이제 수업 때 건성으로 듣던 내용들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돼서 또 부랴부랴 공부를 하죠. 그래서 문제를 푼다는 것도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무려나 온라인 오프라인이 하여튼 결합된 형태로 하는 것이 이제 블렌디드 러닝이고요. 그다음에 요즘은 좋은 강의가 무크라고 그래가지고 매시브 오픈 온라인 코스웨어, 인터넷에 널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활용을 해서 수업을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무들이라고 그러는 LMS를 사용하는데요. 여기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무들 사이트로 접속이 돼 가지고 이 안에서 뭐 다양한 활동들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수업 내용들은 뭐 나중에 무들 오리엔테이션 할 때 설명드리겠지만, 거기에 주차별 태스크, 주차별 미션 해가지고 해야 될 일들이 정의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퀴즈를 푼다든지 동영상이 제공된다든지, 그리고 이제 숙제, 과제물을 제출한다든지 하는 내용들이 무들의 활동으로 제공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학습법과 연결돼서 나오는 내용이고요. 또 여러분들 일반적인 교재 얘기를 하는데, 교재는 여기 링크를 하고 따라 들어가면은 책의 내용을 위키로 다 공개를 해놨습니다. 책을 구매를 하고 싶은 사람들은, 소장하고 싶은 분들은 책을 이쪽에서 인터넷에서 구매할 수 있겠죠. 판매가 종료돼서 다시 재판을 해야 될 단계인가 보죠. 또 파워포인트 형식으로 정리된 내용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OCW 오픈 코스웨어 무크의 이전 형태죠. 로 제공되어 있는 자료들이 여기 있습니다. 좋은 자료들 많이 있어서 PDF 형태로 제공되는 파워포인트 다운로드 받아서 보시면 학습에 도움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또 기계 애니메이션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기계 애니메이션 부분은 들어가서 보시게 되면은 지오지브라라고 그러는 내용인데요. 지오지브라. 지오지브라는 내용은 지오메트리하고 그 다음에 알지브라, 지오메트리면은 기하죠. 두 개가 이제 합성어죠. 이 합성어를 의미하는 건 뭐냐면은 웹 기반으로 이런 기하학과 대수학의 내용들을 쉽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가 제공이 됩니다. 지오지브라 무료 서비스예요. 지오지브라를 이용을 하면은 여기서 제가 한 40개, 50개 정도 지오지브라를 이용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개념을 뭐 이해하고 싶다. 그럴 때 이제 회전자계라고 그러는 개념
보게 되면은 뭐 여러분들이 나중에 배우게 되겠지만 로테이팅 플럭스 회전작의 이론이라고 그런 내용인데요. 이 애니메이션으로 구현을 한 내용들을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뭐 봐도 모르겠죠. 근데 뭐 골자를 설명하자면은 웹상에서 웹상이 아니라 이제 3상의 권선이 있는데 그 권선에 흐르는 전류가 자개를 공간상에 이렇게 만들어내고 각각의 만들어내는 자개들은 시간적으로 공급되는 전류의 값과 그 다음에 얘네들이 120도의 위상차를 갖고 공간상에 벌려져 있으므로 합성자개는 여기는 초록색, 큰 초록색, 짙은 초록색의 합성자개가 이렇게 회전하는 자개가 생긴다 하는 내용이 이제 회전자개 이론이에요. 이런 것들을 이제 구두로 설명하거나 뭐 말로 설명할 때는 되게 어렵지만 이 그림으로 보면은 뭐 쉽게 설명이 되거든요. 뭐 지금은 여러분한테 설명해도 무슨 말인지 는 모르니까는 어려워 보이지만, 또 다른 예를 들자 그러면은 여기서 뭐 이런 거 건선법일 때 뭐 중권 같은 경우 건선을 하면은 뭐 이런 식으로 뭐 건선을 갚는 것과 그 다음에 병렬 회로수와 전류가 어떻게 흐른다 뭐 그런 것들을 일목요연하게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용할 때 지오지브라를 활용하면 매우 좋습니다. 그래서 지오지브라는 또 어떤 용도가 있느냐 하면 제 생각에는 러닝 바이 두잉이라고 그러는 툴로서 매우 괜찮은 것 같아요. 러닝 by doing. 직접 이제 해본다는 거죠. 배우는데 직접 해보아서 해본다. 아까 뭐 공자님이 여러 번 우리가 해본 것은 기억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뭐 수학이니 뭐 전기기기니 배울 때 어떻게 해보겠어요? 직접 뭐 만들어 보는 게 제일 좋은데 뭐 실험 실습 같은 걸 하거나 아니면은 뭐 공장 가서 견학을 하거나 그래서 직접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러한 툴들을 지오지브라 같은 툴들을 이용을 하면은 아까 뭐 일방적으로 보고서 이해했죠? 보고 이해를 했지만 또 여러분들이 직접 프로그램 그런 코드들을 갖다 작성해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작성을 한다는 의미에서 이렇게 뭐 이쁘게 만들 필요는 없고요. 여러분들한테 가능한 범위 내에서 과제를 줍니다. 뭐 예를 들어서 오일러 공식을 지오지브라를 이용을 해서 한번 구현을 해봐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오지브라로 수식 또는 뭐 그래픽한 그런 부분들을 벡터적으로 또 뭐 표현한다든지 해서 뭐 페이서의 내용을 이해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갖다가 체감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배웠던 그냥 수식적인 이론적인 내용들을 갖다 직접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게 매우 중요한 거죠. 그래서 본다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전기기계 파트가 많이 나오는데 그런 파트들을 우리가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블렌더라고 하는 프로그램에서 3차원 모델을 만들어서 나중에 보여줄 거예요. 3차원 모델을 만든 블렌더를 이용해서 라는 모델러죠. 3차원을 만든 내용을 갖다가 로블록스에다가, 로블록스는 3차원 게임이죠. 이런 게임을 해서 지금 1학기니까 여기 게임 링크를 누르시면 로블록스 게임으로 연결됩니다. 동영상을 누르시면은 제가 로블록스 게임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갖다가 유튜브에 올려놓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시면은 이제 게임을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각 학기마다 몇 번씩 들어가서 이제 게임을 하는데, 게임이라는 것이 이제 조립을 한다거나, 소리를 줄이겠습니다. 소리를 줄이고 내용만 보자면은 이렇게 들어가서 다양한 파트들을 찾아서 확인을 하고 확인한 내용들을 갖다가 뭐 조립도 해보고 터치도 해보고 뭐 누명에게 가가지고 조립도 되고 뭐 그런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런 것들도 게임도 사실 일종의 러닝 바이 두잉이라고 볼 수 있는 거겠죠. 이런 내용들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서 이 내용 직접 여기에 링크를 들어가면 로블록스 게임을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한번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보시게 되면은
복소수 계산하기. 이건 또 뭐죠? 오늘 이제 복소수 연산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복소수를 뭐 페이저를 활용을 해가지고 여러분들 이제 벡터도 같은 것들을 전기기기에서 많이 활용을 해요. 뭐 컴플렉스 넘버는 복소수죠. 복소수 내용을 우리가 벡터하고 또 연결지어서 벡터도 다이어그램을 그린다든지 뭐 그 복소수 연산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수학적인 개념들을 많이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요 계산기에 혹시 활용하실 일이 있으시면은 활용을 하라는 내용에서 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렇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전기기기 수업을 하면서 어떠한 자료들, 어떤 도구들을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수업이 다양한 도구들과 방법들을 활용하기 때문에 재미있습니다. 여러분들 선배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은 수업이 뭐 긴장의 끈을 놓치지 않고 계속 집중해서 들어야 되고 뭐 그런 얘기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좀 능동적으로 하게 된다면은 매우 의미 있는 수업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가 이제 기본 자료들을 어떻게 활용해서 수업을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고요. 실질적으로 전기기기에서 무엇을 배우는지에 대한 내용도 따로 설명이 되어야겠죠.